20년 동안 전국을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 모습이랑 현재 모습이 달라진 그런 곳들을 박사님과 한번 오늘 온라인 답사를 해보려고 하는데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일 대표적인 게 송도 아니겠습니까? 송도는 원래 없던 땅이었죠. 그냥 바다였습니다. 근데 그게 2000년대 초쯤에 갔었는데 맨 땅에 안개만 피어오르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는 여기는 언제 다 채워지려나 생각을 했는데 2008년에 위성사진을 보면 이런 식으로 아직 많이 비어있네요. 송도 SKB 센트럴 오피스텔이라든지 다 비어있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아직도 여긴 좀 비어있고 이쪽은 찾고 송도는 아직도 안 끝났어요. 개발이 아직도 많이 비어있어요. 더 들어오는 거예요? 더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계속해서 대규모 공장을 많이 이쪽으로 유치하려고 하고 그래서 여기가 생명과학 시설 밀집적으로 주목받고 있죠. 청주 오송과 함께. 그래서 요즘 나온 얘기는 지금은 땅이 넓은 것 같아서 이렇게 많이 유치하고 있지만 아마 결국 다 찰 거다. 그때 되면은 땅이 부족하다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계획적으로 입주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런 데 보면 지금 뭐 첨단 산업 클러스터 이런 데 깔끔한 공장을 짓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럼 서울에도 그런 게 있을까요? 서울 마곡이 그렇죠. 마곡지구가 저는 가장 대표적인 곳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곳이었죠. 마곡은. 완전히 논이었다. 완전 논이었습니다. 여기 논이었다가 이제 좀 개발의 직전이라서 비닐하우스도 많이 보이고 그전에 완전히 논농사지대였어요. 농촌 지도소도 있었고 그랬던 곳인데 요 마을은 예전부터 아파트를 개발했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 아마 둘러싸가지고 여기만 구축 아파트가 남아있는 거죠. 원래는 여기만 이 주변 농촌 지역에서는 좀 부러움을 사는 아파트들이었을 겁니다. 이 당시에 논 옆에 공업단지가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공장 빠졌네요. 빠지고 아파트가 됐네요. 서울에서 가장 큰 변화를 느끼는 게 여기하고 하나는 은평 뉴타운 진관신도시 쪽 이말산이라고 이른바 내시무덤 많은 곳이라고 유명한 데인데 여기는 일부 개발이 시작됐습니다만 이렇게 빈 땅들이 보이죠. 이런 곳이었죠. 그리고 여기는 남북회담 할 때 북한 측이 볼 수 있도록 선전주택들이 많이 있었어요. 빨강 파랑으로 만들어가지고 잘 산다 보여주려고. 그걸 지금 볼 수 있는 데는 여기입니다. 사랑의 전원마을 이런 데가 대북 선전주택이에요. 통일로로 북한 공무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딱 보면서 왼쪽 보면은 잘 사는군 하게 느낄 수 있도록. 여기 지금도 유명한 전원주택 단지입니다. 그때도 잘 만든 지역이라서 여기랑 요런 데들. 예쁘네요. 계획단지잖아요. 그리고 언덕바지에 있어요. 길에서 잘 보여요. 오, 로드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오 귀엽네요. 요런 데가 쭉 있는데 그런 선전주택이 있던 데 중 하나가 요 근처였어요. 한양주택이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 사람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관신도시 은평뉴타운 개발할 때 자기 빼달라 그랬어요. 끄트머리기도 하고 여긴 남북 관련 역사성도 있고 하니까 우리는 필요 없다 돈. 그래서 마지막에 알박기란 말을 들으니까 국가에 그냥 우리 문화를 지정해달라고 자기들 신청해버렸어요. 우리 개발 의사가 없다 진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제척을 하지 않고 통으로 개발한 게 지금의 진관뉴타운입니다. 여기 개발할 때 서울 경기 지역에 여기가 공동묘지였거든요. 뭐 공동묘지 다 있으니까 무덤이 5,000개가 나왔어요. 신라시대부터 현대까지 걸친 5,000개가 나왔는데 그런 걸 다 밀어내고는 만든 게 한옥마을인 거죠. 원래 있던 사람들 흔적은 없앤 다음에 한옥마을을 새로 만들어낸 거죠. 되게 아이러니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있던 마을은 없애고 없는 건 만들어내고 텅 빈 땅에 만든 게 한옥마을이에요. 이런 마을들이 뻔히 있는 거를 살리면 될 텐데 굳이 한옥도 보면은 중부 서울식 한옥이 아니라 경상도식 한옥 가져왔어요. 달라요 지역마다. 약간 경상도 문화의 서울 침투를 보여주는 현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2008년까지밖에 지금 공급이 안 돼서 그렇지만 예전 사진 보면 여기는 논밭이었던 거죠. 한양주택. 여기 아마 한양주택을 집을 헐어내고 터만 남은 걸 거예요. 단지가 보이잖아요. 그렇네요. 그게 지금은 아파트로 바뀌어 있는. 이게 예전에 지배 구조. 그리고 요즘 이 동네가 기자촌이라고 은평구에서 유명한 겁니다. 기자촌이 뭐예요? 박정희 때 정말 기자들을 위해서 단지를 만들어줬어요. 용산 쪽에 만들어줄까 외곽에 크게 만들어줄까 했을 때 외곽을 택했다고. 그래서 한때 좀 유명한 마을이었어요. 깔끔하게 동일 집단지 살고 있는 지역이라서. 이쪽은 은평 뉴타운 만들 때 이게 원래 빼려고 그랬습니다. 약간 역사성이 있어서. 근데 그때 이쪽은 주민들이 넣어달라고. 그래서 다 포함돼서 지금 보면은 여기가 전체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전히 지금 비어있어요, 땅이. 근데 원래는 이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집을 복원하겠다고. 그 옛날 기자촌 시절에 집을 복원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밀고 다시 복원한다고. 한국이 그렇습니다. 있는 거 한두 개 남겨두면 됐을 텐데 그때 사실은 남겨둘 의사도 있었고 굳이 편입시켜가지고 개발한 다음에 이렇게 개발도 안 하고 두고 있고 나중에 없어진 거를 복원하겠다고 하고 있어서 참 뭔가 싶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강동구 지역. 하남 미사도 좀 변화가 심합니다만 여기가 강동구 고덕이고요. 미사지구가 보이고 왼쪽에 서울 오른쪽이 경기도입니다. 왼쪽 강동구 강일동 지역은 농촌 마을이고 오른쪽 미사지구가 먼저 아파트로 개발돼요. 이때가 참 재밌었어요. 서울은 농촌이고 경기도가 도시인 상황이었어요. 이걸 제가 갈등도시라는 책에 실어놨는데 농촌 서울에서 바라보는 도시 경기도라는 차원으로 비닐하우스가 한가득했고 그렇네요. 이제는 이게 다 밀어내고 아파트 짓고 있는 중입니다. 이 근처가 변화가 많고요. 이렇게 도시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5호선 연장을 한 거예요. 이쪽에 이렇게 인권 들어서. 최근에 추가로 개발되고 있는 데가
개발될 때가 여기입니다. 하남 교산지구라고 LH 투기 사건 때도 좀 말이 나왔던 곳이에요. 그 시의원이 요번에 투자했다가 걸리기도 했던. 그래서 요즘에 하남 쪽에서는 이 지역을 개발이 된다는 전제로 농촌 지역 주민들의 삶을 회고하는 전시도 열리고 그러는데 답사 갔다가 봉변도 당하고 토지주가 와가지고는 뭐 왜 찍냐고 사진. 그때 LH 투기 사건 시끄러웠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없어진다 그래서 찍는 거다. 이런 데서 가면 뭐가 있냐면 지작물 조사 거부 이런 게 있어요. 지작물이라는 게 개발 전에 그 개발에 지장이 되는 것들을 조사해서 보상하기 한 작업이에요. 근데 이쪽 보면은 광주향교라고 해서 지금은 하남시하고 광주시가 다르지만 원래 광주군은 여기가 중심이었습니다. 광주군 중에서 도시화가 된 지역을 떼낸 게 하남시고 5호선이 들어오면서 완전히 서울의 식민지가 된 거죠. 여기가 지금은 이렇게 공장들이 난립해 있고 중간에 영촌마을도 있고 합니다만 곧 개발될 예정이에요. 다 선이 다 그어질 예정이에요. 이렇게 색깔이 좀 다르고 주변하고 보면 색깔이 다르죠. 까만 선이 그어 있는 건 이렇게 개발할 거라는 계획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은평구나 보여드린 마곡처럼 바뀌게 될 수도권 예정지역 중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곳입니다. 하남이 전체적으로 살기 좋은 동네라서. 이렇게 천지개벽되는 지역들의 특징이 또 있을까요? 대도시에 가까운 농촌 지역이죠. 농촌 지역이라고 하면 좀 경기도에 많겠네요. 서울도 마곡이 농촌 지역이었죠. 대표적인 게 마곡입니다. 마곡은 논농사지대였어요. 예를 들어 여기 최근에 답사한 곳인데 서울 중랑구 신내동이라는 곳입니다. 예전에 6호선 타보셨던 분은 모르시겠지만 최근에 6호선 종착역이 봉화산역에서 신내역으로 하나 연장됐어요. 경춘서 신내역하고 환승이 되게 됐습니다. 신내지구가 택지 개발돼서 그래요. 여기는 원래는 농업지대였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구리 남양주 사이에 있는. 이 중에 이 상당수를 이런 식으로 아파트로 바꿨고 그 중에 농촌지역 일부가 이렇게 살아남아서 세우개 마을, 안세우개 마을로 지금도 남아있어요. 이쪽에서 봤을 때 지하보도로 들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 세우개가 여기고 두 번째가 여기거든요. 더 안쪽에 있다 그래서 안세우개라 그래요. 그래서 이 지역 보면은 일부 전원주택도 들어왔고 휴먼빌 같이 주류 같은 유통업체도 있고 이쪽은 농촌마을도 있고 섞여 있습니다. 이번에 가봤더니 전형적인 농촌마을인 게 주변에 천이 있고 언덕까지 위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게 아마 물난리를 피하려고 위에 마을을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내지구 개발할 때도 빠진 것 같고 최근에 서울시나 중랑구의 정책은 여기를 살기 좋은 전원주택지구로 개발하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인데 변수가 하나 있죠. 바로 위에 육사가 있어요. 육군사관학교. 육사는 언제든지 딴 데로 빼내고 택시 개발할 의지가 가득 차 있죠. 서울시나 이쪽 노원구 중랑구 쪽은. 그리고 바로 옆은 구리 갈매지구라고 택지 개발 많이 한대요. 사이에 딱 끼어있는 아파트 사이에 섬 같은 곳이라 이 육사의 향방에 따라서 이 세우개 마을의 향방도 결정될 것 같다. 만약에 육사가 통째로 빠진다면 이 세우개 마을까지 묶어서 개발하지 않을까. 근데 육사는 전국 곳곳에서 자기 지역으로 오라고 난리거든요. 구리 갈매 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여기도 LH 투기 사건 터졌을 때 가봤는데 분위기 살벌했습니다만 보면 지금도 역시 까만 선 다 그려져 있죠. 이렇게 개발할 거라는 구역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원 육사까지 빠지고 나면 서울 노원구하고 구리가 연담화가 되는 거죠. 지금은 여기를 태릉이라고 하는 유네스코 유산이 지정되어 있는 태릉하고 선수촌하고 군골프장과 육사가 맡고 있는 거죠. 이 중에 남쪽이 빠지고 나면 아마 연담화가 이루어질 거예요. 이런 데는 이미 눈 밝은 사람은 투자를 했습니다만 이런 투자가 좀 쉽진 않아서 일반적인 초급 투자가분들은 여기까지 잘 못 보시더라고요. 꿀팁인데 참 사람들이 그래요. 여기 개발될 거라서 여기 뜰 거다 말해줘도 몰라요. 제 지인한테 들은 건데 제 답사 동료인 이모 씨라고 종종 출연 같이 하는 삼척이 여기에요. 아시겠지만 동해 삼척이 있습니다. 네. 삼척은 미래 도시 중에 하나인데 여기는 KTX가 다닐 수 있는 동해선 열차가 곧 완성돼요. 그럼 서울에서 금방 갑니다. 이제까지는 외지어가지고 부산이나 포항, 울산 사람만 가는 곳이었는데 삼척은 말하자면 내륙의 제주도예요. 그러면서 한편은 공업단지이기도 합니다. 이 삼척역 앞에 현재 일제 때부터 있던 시멘트 공장이 있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요 근처에 역이 만들어져요. 제 그 이모 씨 지인이 그런 말을 했대요. 평창올림픽 때 어딘가 투자하고 싶은데 이쪽에 진부에 투자를 했다더라고요. 평창 진부 쪽. 평창올림픽 한다고 만들었거든요. KTX역을. 멋지잖아요. 평창올림픽. 근데 그 친구 이모 씨가 여기 하시라고 삼척 주변. 여기 곧 뜬다. 동해서 완성되고 나면. 근데 여기 뭐가 있냐고. 다 공장지대고 뭐 이러지 않냐고. 그래서 진부 평창동에 투자했는데 그분은 그쪽 올림픽 끝나고 나서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미래당인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줘도 모른다는 거죠. 심지어 부자들도. 이런 게 바로 역사권인 거죠. 근데 여기는 안 가보면 모르는 거예요. 강릉역 같은 데도 그렇고. 강릉역도 KTX가 자주 들어가죠. 그래서 요즘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앞이 한동안은 이제 슬럼이었어요. 보면 모텔 많잖아요. 그렇네요. 직결지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분위기 좋지 않은 곳이었어요. 근데 이때 강릉역을 원래는 외곽으로 빼려고 그랬습니다. 토지 수용비 같은 문제가 있어서. 근데 강릉시가 강력하게 주장해서 지하로 도심으로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원도심을 살렸어요. 그런데 그 시너지를 일으켜가지고 강릉이 지금 부흥한 건데 그때 한참 공사하고 할 때는 여기가 완전히 버려진 땅이었거든요. 역 앞이. 근데 그때
이런 여관 건물 같은 걸 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대박을 친 거죠. 여기 가보면 눈부시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조금만 공부를 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비밀 정보도 아니고 이렇게 이런 지역들은 바뀔 수 있다. 핵심적인 요인은 빠질 것이냐 남을 것이냐만 변별 요소였고 나머지는 철도역이 여기에 도심에 남는다는 게 확정된 시점에서부터 이쪽은 뜰 거라는 게 보이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런 거를 잘 모르고 개발되고 뜨니까 이제서야 관심 갖는 거예요. 그럼 늦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전국적으로 보다 보면 많이 보입니다. 근데 그래서 답사하는 사람들 중에는 전문 투자가도 계시고 그래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참 사람들이 뻔히 보이는데 모르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종잣돈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거 안 합니다만 오히려 투자를 제가 할 생각이 없다 보니까 저는 이런 강연이나 지필로 돈 벌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부동산 투자는 제 영역 아니라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투명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데 뜨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해서 동해선 열차가 완공될 건데 속초, 강릉, 양양 그 다음은 이제 고성이고 고성 좋거든요. 그리고 삼척, 울진, 영덕쯤일 겁니다. 다 천혜의 자원들이 남아있는 곳이고 접근성이 나쁘다는 이유로 개발이 안 됐던 곳인데 다 뜰 곳인데 주구장창 말씀을 드려도 들을 귀 없는 분들은 못 들으시더라고요. 저 같으면 그런 지역 투자합니다. 경상북도 쪽에 영덕군 축산면에 축산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굉장히 예쁜 항구 마을이었어요. 그러네요. 로드뷰로 보면은 항구너머로 보이는 요 산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조그맣게 보이는 게. 아마 일제 때 어항 관련 시설로 만든 건물인 것 같아요. 요 건물. 요거. 100년 된 건물이래요.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요거는 보나마나 축산항이 뜨고 나면 제주도나 삼척처럼 분명히 앵커스토어 역할을 할 거예요. 헐리지도 않는 위치고. 아마 근대유산급입니다. 근데 물어보니까 서울 사람이 샀대요. 이미 누방한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데를. 다 구석에서 다니는 사람이 이미 존재하고 이미 이런 거 점 찍어둔 사람은 있는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요 앞에 건물도 괜찮을 겁니다. 이런 데들. 요 라인에 아마 뜰 가능성이 커요. 제주도 무슨 뭐 이태호라든지 그런 식으로. 전국을 다니는 게 이게 쉬운 일도 아니고 지금까지 뭔가 계속 답사를 다니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니다 보면 언제나 새로운 발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동아시아학을 공부하는 사람인데 그 전까지는 임진왜란부터 태평양 전쟁까지 45년 8월 15일까지의 동아시아 상황을 공부하고 있었죠. 근데 그 뒤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늘 고민했었어요. 일본의 패전 이후 상황을 어떻게 접근하면 되나가 좀 막연했었는데 필드를 다니다 보니까 제가 찾던 히트들이 현장에 있더라고요. 상당수는 기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라지는 것들이고 꼭 문서가 아니라 마을의 구조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게 다 참고 자료로서 입력이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잘 엮으면은 45년 8월 15일 이후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힌트가 되겠다 생각을 요즘 들어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냥 사실 좀 무작정 다녔는데 근데 처음에 도시를 봤고 서울을 봤고 서울 사람인데 경기도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니까 경기도도 보고 그래서 말죽거리라든지 또는 제가 오늘 녹화 전에 갔던 역삼 개나리 공원에 이런 게 있죠. 방아다리 동 제사라고 원래 아랫방아다리 마을이잖아요. 삐뚤빼뚤하게 생긴 동네가 있어요. 여기 아랫방아다리 마을인데 걷다 보면은 방아다리 동 제사를 지내던 노송나무가 있었다. 그래서 아랫방아다리 마을 역삼 초등학교 앞 우방아다리 마을 국교원 근처 주민들이 모여서 사신제를 지냈었다. 70년대 직전까지 오다가 도시계획 때 나무를 베어버리면서 사라졌다. 그리고 보면 하방교 경로당, 아랫방아다리 마을 경로당이라는 뜻이거든요. 구조가 남아있는 거예요. 예전에 서울 답사할 때는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 몰랐습니다. 농촌, 산촌, 어촌을 많이 보다 보니까 택지 개발을 하거나 신도시 개발할 때 천천히 개발을 할 경우에 이렇게 포섭되는구나. 중간에 끌어들이듯이. 만약에 요즘 LH나 하는 개발하는 식으로 완전히 밀어버리면은 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천천히 개발할 경우는 또는 급해가지고 너무 넓은 지역을 개발해서 재척지가 많이 생길 경우는 이렇게 이상한 동네에 만들어진다. 구조들이. 그런 거를 보면서 다시 거꾸로 서울을 들여다보게 됐어요. 요즘 어떤 사람들은 도시 답사하는 사람들이 왜 요즘에 이렇게 농산어촌 다니냐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는데 결국은 도시를 다시 들여다보기 위한 큰 과정이기도 합니다. 박사님 영상 중에 되게 인상 깊은 댓글을 봤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왜 기록의 나라였는지 이분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기록이라는 게 박사님에겐 어떤 의미인가요? 기록은 제 본능 같은 거고 댓글은 생각하는 바가 많습니다만 사실 저는 한국이 기록의 나라가 아니라 생각하고요. 지배층의 기록이 많다는 거하고 평민, 천민, 노비의 기록이 많다는 건 다른 문제인데 한국은 압도적으로 지배층의 기록만 남아있는 나라고 다른 나라들은 보면은 평민이나 하층민의 기록도 많아요. 본인들이 남긴 기록도. 근데 한국은 좀 적습니다. 근데 보면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해보면 다 지배층 연구만 해요. 양반 얘기하고 재벌 얘기하고. 그래서 왜 그 아래 사람들 얘기를 안 하냐 그러면은 기록이 안 남아서 알 수가 없다. 사실 그건 반은 진실이고 반은 거짓이거든요. 사실 사람은 있어요. 있는데 안 찾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같은 경우는 사진 자료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사진 찍을 때 가족 사진 찍고 다보탑 찍고 그러잖아요. 근데 외국인, 미국인이나 일본인들이 한국 왔을 때 한국인들이 안 찍는 것들을 찍어요. 청계천 복개 공사 현장이라든지 청계천 주변의 판자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뻔히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안 찍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기록이 없다 그래요. 근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 한국의 오피니언 리더들 또는 식자층들이 기록 안 하고 있는 것들을 기록하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런 것들 기록하다 보면 단순하게 어떤 그런 사명감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재밌고 제가 기록하는 건 본능적인 차원이라 그리고 이런 지도로 보시는 것 같은 마을을 해석할 때도 도움이 된다. 그게 이 땅의 역사 그리고 땅의 미래를 예측할 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두루두루 취미였는데
세상에 도움이 된다니까 밥도 벌어먹고 살고 좋은 일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답사를 직업으로 삼는 것과 취미로 다니는 거의 차이는 그겁니다. 답사하기에는 폭우나 혹한기 때가 좋아요. 그때 주민들이 밖으로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도시를 구석구석 볼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눈치가 보여서 잘 못 다니는 데도 갈 수 있어요. 근데 명절 때도 많이 지방 답사를 합니다. 다들 추석, 설 하신다고 안 나오셔가지고 그게 이제 날 좋을 때 여행하는 차원으로 산책하는 것과의 차이죠. 그런 일을 한 6년간 해왔고 본격적으로 그 과정에서 뭘 느꼈고 어떻게 저희가 바뀌어왔고 또 내부적으로 그런 저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걸 캐치할 수 있는가를 아마 앞으로 내년 1월까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간 문헌학자의 현대 한국 답사기로 이제 돌아와 주셨잖아요. 마지막으로 이번 책을 통해서 시청자분들께 좀 하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어떤 걸까요? 이 책은 크게 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에 있는 거는 예전에 저 때부터 이제 수능이 시작됐는데 그때 논술을 위해서 독서평설이라는 잡지가 만들어졌어요. 거기에 연재했던 내용이에요. 전국의 고등학생들 즈음이 자기 동네를 어떻게 답사할 수 있는가를 안내를 한 겁니다. 예를 들어 버스 정류장, 문의 장식들 같은 걸 통해서 도시 답사할 수 있다. 꼭 역사적인 현장을 가야지만 답사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지침서고 뒤는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썼던 신문 컬럼들이 있습니다. 그걸 묶은 거예요. 아마 제가 이제까지 냈던 답사책이 8권째인데 이게 처음으로 전국을 전체를 커버하는 책입니다. 제 답사 임장이 드디어 전국에 도달했다는 걸 보여주는 첫 책. 내년에 나올 책은 부동산 쪽으로 보실 만한 책이라서 아마 이 세 개를 보시고 나면 제가 지난 6년간 전국을 어떻게 보고 썼는지를 아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제 첫 전국을 커버하는 답사책이니까 이 사람이 뭘 했구나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내년 1월쯤에 또 뵙겠네요.